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0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선율과 성우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온가족 힐링 동화 발레 백조의 호수, 연천 수레우라트홀에서 개최. 연천 수레우라트홀은 오는 2025년 10월 18일 토 오후 5시 대공연장에서 서울시티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대표 발레 음악에 KBS 성우의 라이브 해설이 더해진 형식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족 친화형 공연이다. 백조의 호수는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한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드 왕자의 사랑을 그린 고전 발레로 과 함께 차이콥스키 세대 발레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공연은 프롤로그 왕자의 성인식을 시작으로 1막 호숫가 정경, 2막 궁전 무도회장, 3막 영원한 사랑까지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며 불이형 투구와 깃털 의상 등 백조를 형상화한 무대 의상과 배역별 생생한 내레이션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발레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유료 회원 예매는 8월 7일 목 오후 2시, 일반 예매는 8월 8일 금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입장권은 1층 2만원, 2층 만원이며 예매 및 관련 문의는 지역번호 031-834-3770으로 하면 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송승원 이사장은 백조의 호수는 해설형 연출을 통해 클래식 발레의 진입 장벽을 낮춘 작품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발레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까이에서 감상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천군 평생교육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은 2025년 3학기 평생교육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건강 디지털 문화예술 자격증 취득 등 7개 분야 40개 강좌를 개설해 연천군민 6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특히 대상별 맞춤형 신설 강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설 과정으로는 실버 요가, 60+ 사인과 100세 건강 요가, 60+ 사인 등 고령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남성을 위한 밸런스 요가 등 생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 개설돼 나이와 성별에 맞춘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연천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주민은 통일평생교육원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9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주중 요일별 탄력 운영으로 참여 편의를 높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실용적이고 즐거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군민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해외 유입 감염병 치쿤구니아 일주의 당부.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최근 인도양 주변국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국 광둥성 등지에서 치쿤구니아1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유입에 대비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치쿤구니아1은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는 질병으로 1에서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일부는 두통, 피로감, 드물게는 심근염이나 신경계 이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감염 경로는 모기 물림이며 드물게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총 71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환자 대부분은 20물결표 쌓인 50대 성인으로 감염 국가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심이다. 주 매개 모기는 순모기, 이집트 순모기 흰줄 순모기, 이며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1을 모두 옮긴다. 이 중 흰줄 순모기는 국내 전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만 발생이 보고됐다. 시는 여름철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해외여행 시에는 출국 전 여행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나 모기장을 사용하며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는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치쿤구니아 일맥의 모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료인은 발열 환자 문진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치쿤구니아 1, 댐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폭염 대비 취약가구 냉방비 긴급 지원.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폭염 대비 안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냉방기기 사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대상은 7월 17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950가구로 가구당 5만 원씩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재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난 7월 말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다. 시는 대상자의 일반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진행한다. 다만 압류 방지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 계좌 확인이 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별도 계좌 정보 수집이 필요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폭염은 건강과 생활 여건이 취약한 가구에 더 큰 위험이 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방학나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가정 돌봄 지원. 의왕시와 대한불교조 개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관장 백상훈 은 장애 아동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 월부터 8월 8일 금까지 진행된 2025년 학예 방학 돌봄교실 희망나래와 방학나기를 성료했다. 희망나래와 방학나기에는 신체인지 능력 발달을 위한 공예, 신체, 도예, 요리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조절법, 감정 이해 및 실천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군포대야물 말금터, 광명동굴, 부천 웅진 플레이 도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교육과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최종일에는 반팔티, 포토 다이어리, 테라리움, 텀블러백 등 2주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 보호자와 함께 보며 수료식을 진행해 뜻깊은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2주 동안 재밌었고 또 방학교실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백상훈 관장은 앞으로도 돌봄 양육 사각지대 방지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 ESG 업무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 진행. 의왕시와 대한불교조 개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관장 백상훈 은 ESG 경영 실천과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 연계를 위하여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 센터장 강병일과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다.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은 마포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과는 지역적인 제한을 넘어 ESG 경영 실천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연계를 목적으로 ESG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회공헌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번 ESG 업무 협약을 계기로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된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 강병일 센터장과 박정철 실장은 의왕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해당 기관에 200만 원의 후원금을 쾌척하였다.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 강병일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점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백상훈 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적 제한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